네, 경제연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같은 AI 같은 첨단 기술을 취급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미국의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이런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빠르면 오늘 밤 정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의 법입니다. 국회가 물론 이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지만 현재 민주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의회 구조를 봐서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것으로 입법이 되는 셈인데요. 이번에 행정명령하는 이 내용은 바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제품, 양자 컴퓨터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기업에 중국 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자를 만약에 꼭 해야 되겠다면 미국 정부에 사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라라는 얘기인데 현재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그동안에도 승인 이런 대중 규제의 경우에 승인해 준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돈줄을 틀어막는 그것도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제품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 돈으로 중국이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 첨단 산업을 이용해서 중국의 군사 무기를 근대화하고 중국의 안보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국의 바로 국가 이익에 심대한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그런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조처인데요. 이 조처가 발동이 정말 된다면은 상당히 중국 반도체 업계나 AI 업체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투자를 제재하는 카드 이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만 시점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중국이 갈륨도 그렇고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그러니까 지난주 8월 1일부터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 상무부에 중국 정부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대목만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조처가 이미 발동이 됐습니다. 이 갈륨과 게르마늄은 뭐 전 세계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은 거의 채취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이 판매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95%가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앞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려면 중국이 반대하면 바로 공장을 셧다운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8월 1일부터 조처를 발동을 했는데 그동안 미국은 이 조처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철회를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오불과는 조치를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또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AI 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금지 조처가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장군 멍군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압박과 규제를 가하는 형국인데 결국은 압박과 규제는 또 다른 압박과 규제를 불러서 서로가 아주 심각한 어떤 같이 규제해서 공도 동망한다고 할까요? 같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데 두 나라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중 갈등의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치킨 게임처럼 뭐 양보하지 않으면 이제 둘이 가다가 둘 다 파국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둘만 잘못되면 모르겠는데 다 연관돼 있고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운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인데 사실 삼성하고 SK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 대중국 그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했기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덮친 격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나 AI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 상황으로 서로가 규제를 남발하게 됐을 경우에요. 예. 미국, 중국이 아닌 제3국 가운데서는 한국과 대만 등이 여기에 심각한 이 고래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만 놓고 보더라도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현재 아주 중대한 규제, 반도체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첫 번째,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회사가 쓸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의 미국의 고급 반도체 기술로 만든 반도체 제품도 지금 중국에는 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세계 1등, 2등인데요. 이 두 회사의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있는 공장의 생산 점유율이 두 회사 공이 40%가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회사도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에 있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의 규제를 그 유탄을 받게 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또는 규제 예외를 해달라 그리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대중 투자 제한 문제까지도 만약에 한국을 걸고 넘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고립무원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아닌 양자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 조처가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미국 예. 의회 중국 특별위원장이 백악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의 투자 금지 조처를 발동을 한다면 이것은 미국 자본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국인 일본, 한국, 유럽 등 다른 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그래야 미국 업체들이 미국 자본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동맹국들도 같이 규제를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거든요. 그랬다고 하면서요.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나 또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투입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결정된 대목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양대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되는 건데 실효성 있는 대비책이 사실 삼성과 SK 입장도 그렇고 뭐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렇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새우는 아니고 우리도 중고래 정도는 되죠. 굳이 비율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계 1위, 2위가 싸울 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또 그 어부지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반도체만 놓고 보면요. 반도체는 우리가 기술은 거의 압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는 일본과 미국의 우방인 네덜란드에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또 그것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중국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딱 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모든 것을 한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그 고래 싸움에 오히려 도움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감한 처지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 반도체 기술력 강화가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예. 또 현재 반도체가 이렇게 생태계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을 통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무역 전쟁 속에서도 두 나라의 흠결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보완제 성격도 될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의 통상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이 삼성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에서의 어떤 선택과 집중 전략, 또 전 세계 다변화 전략 아주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여파 때문에 한국 시장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위해서 미국 국채 금리랑 시장 금리랑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가에 대한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 국채가 뭐냐? 예.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미국 국채라고 그럽니다. 미국 지금 재정 적자가 많고 또 부채가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돈을 시중에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올 때 하나의 증명서 형태로 채권을 써주고 돈을 가져오거든요. 이때 금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조달하면서 나중에 상환할 때 11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금리가 정확하게 10%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원이 늘어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채권 물량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정부 적자도 늘었고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정부도 금리 부담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채권 금리를 종전보다 더 많이 쳐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요. 현재 30년 물짜리를 기준으로 보면 종전에는 한 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00원 조달하면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02원을 주면 됐는데 지금 금리가 104원대를 성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조달해 오면 나중에 104원을 줘야 되는 것도. 자,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국채 사는 지금 사람 입장에서 얼핏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작은 금리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는 미국 기준금리를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미국 기준금리는 실제 시장에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만 잡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바로 국채금리인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에서 다른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할 때 똑같이 금리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의 돈이 미국 국채금리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금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렇다면 한국도 미국 국채와 경쟁을 하려면 우리나라도 국채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국채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국채금리나 은행채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주택담보대출금리라든지 신용대출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연쇄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중에서요 가장 안전한 대출이 미국 국채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빌려가고 미국 정부가 갚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더더군다나 미국 정부는 달러 발권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안전한 채권이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근데 미국 국채가 4% 된다? 그럼 한국도 우리는 미국보다 신용도가 조금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줘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채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경제가 매우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안정세 보였던 국제 유가도 그렇고 곡물값이 좀 오르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재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상승세가 조금씩 내려가는 각국의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통화 정책이 안정 단계에 들어가서 기초적으로 물가가 잡혔다기보다는 최근에 국제 유가나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 준 효과가 큰데요. 요게 한 달 전부터 슬금슬금 다시 올라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8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 같은 데서는 이 곡물 가격 앞으로 15%더 오를 거다 이래도 있고 이게 전망이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가 잡히지 않고 또 곡물 가격이 더 오른다면 인플레 기조가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 걱정 다시 한번 지난해 같은 사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려가 그렇게 큽니다. 많이 올랐던 것만큼 또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올랐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국제적으로도 국제 유가나
곡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오르지 않을 것으로는 전망합니다만은 예. 이 대목 또한 우리가 예의주시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